예, 반갑습니다. 아리랑 문화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고 있는 능현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총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백제금동 대학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을 이어서 오늘 6번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제금동 대학로의 5마리 새는 우리 인간의, 즉 다시 말해서 여성의 생리 주기에 맞춰서 5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 그러면은 백제금동 대학로라는 항로가 우리의 인간의 삶하고 동떨어진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이라면은 그 우리가 필요가 없죠. 괜히 옷에 보니 뭐 예술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옷에 열심히 만들어 놓고 쳐다보고 좋냐 물으면 좋습니다. 그 좋냐 좋지 않다는 그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 중요한 거죠. 그냥 좋다 뭐 아니면은 뭐 잘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우리의 삶하고 같이 연결될 때 그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백제금동대학로는 굉장한 작품이죠. 예. 조형적인 미의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백제금동대학로의 5마리 새와 봉이 만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봉이 날아올 적에 5색의 색깔을 가지고 날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5색의 색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청적황,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지인의 3색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지인의 3색이 이 사바색, 이 모습,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만드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삼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이라는 공간적 개념, 지라는 물질적 개념, 그리고 인이라는 생명이라는 그 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가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생명이 하나도 없다면, 달처럼 생명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면 이게 뭔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백제금동대학로에도 그와 같은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붙여되어 있냐? 바로 청적황이라는 그 3색의 근원적 색깔은 하늘에서 오는데 그 3색을 빛의 즉 다시 말해서 빛의 삼원색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빛의 삼원색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청적황이 빛의 삼원색하고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미 그걸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백색이 됩니다. 근원의 색이죠. 그 다음에 그 근원의 빛이 이제 그렇게 3색을 합치면 백색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백의 민족이다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 쪽, 즉 다시 말해서 복식 문화에서 이제 그걸 좀 다룰 건데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색으로 3색이 되죠. 즉 청적황이 색의 3색으로 딱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합치면 흑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과 흑, 청적황 이렇게 5색이 딱 합쳐지니까 이걸 오방색이라 그래요. 뭐 오방색을 뭐 어떤 다른 색깔 뭐 어떤 그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 근원은 바로 봉이 날아오면서 이 황을 만나는 순간에 드러나는 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색 말고 오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오음이 생겨나는데 그 오음을 이 백제금동대학로에서는 여기에 새 5마리 사이에 5명의 악공이 다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악공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가 묘합니다. 제일 첫 번째 악기는 장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퉁소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걸 불어요. 그 다음에 악공은 우리가 와남이라 그래가지고 비파식으로 뭐 생긴 이런 악기가 있어요.
뭐 이것도 중국에서 전래되어 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 아니라 동양의 누구든지 그런 동양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미 연주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문고냐 가야금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세 줄짜리예요. 그래서 세 줄짜리 현악기, 즉 금문고와 비슷합니다. 가야금하고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한 현악기를 하나 또 연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뭐 조선시대에 또 뭐 중국에서 전래되어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이 쓰던 악기 같아요. 배소라는 악기입니다. 지금 현재 서양에서 우리 많이 보고 중남미의 그 인디언들이나 또는 중남미의 그 아즈텍 문화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 원주민들이 보는 악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통상 이야기할 때 배소인데 팸플렛이라는 악기입니다. 그 악기와 비슷한 거를 그와 유사한 게 아니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그것을 부는 악공이 또 한 명이 딱 앉아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뭐 한 명이 또 있냐면 북을 연주하는 북이라 그러는데 이게 북하고 유사하게 생겼는데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유사한 악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시루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도 보이고 아니면 이 두드리는 것처럼도 보이고 이런 악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기들이 내는 음이 동양 음악의 근본인 궁상각취우 이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의 근원을 봉과 황이 만나는 그 시점에 천상의 음악으로 연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악이 바로 우리가 동양 음악의 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5가지의 악공들이 악기를 딱 연주를 해서 그 천상의 음악이 울리고 그리고 오색으로 드러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봉과 황이 만나서 교미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교미를 하는데 그럼 뭘 봉이 가지고 와서 교미를 하느냐 하면은 하늘의 뜻을 가지고 와서 교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을 만드는데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의 뜻으로 자식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부부가 하늘의 뜻을 고귀한 하늘의 뜻을 품은 그러한 자식이 태어나기를 염원하면서 그 하늘의 뜻을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자식이라는 떨어진 명품을 만들어내야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잉태를 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림을 우리는 그렸는데 그 그림이 바로 민화라는 그림으로 보면은 봉황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봉황도에 봉과 황이 잉태를 하는 즉 교미를 하는 그 멋들어진 모습을 그려냅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등나무가 있어서 아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하늘의 그 근원인 해가 그 봉의 입속에 들어올 것처럼 그런 떨어진 모습을 만들어냈죠. 이와 같이 백제금동대학로는 우리의 삶,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삶의 근본을 드러내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그것을 행할 때는 어떤 음악이 있고 어떤 색깔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을 전부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백제금동대학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봉과 황이 만나서 그런 만드는 그 자식, 즉 다시 말해 알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써먹는지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